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출첵하겠습니다. 오늘의 1등 국두건님, 쿠키두이 건이 건강하렴. 핑크로봇님 2등이세요. 정민 정원 아빠 놓쳤어요. 1등의 길은 멀고도 험한 것. 1109님 출. 라니아 0601님 발전 출첵해요. 케이코님님 7등이시네요. 포레스트인 홍제동 꿀주먹 두배로마트님 두배로마트 저희가 아는 그 마트에 좀 재밌게 하신 건가요? 오렌지 먹어본 지가 얼마나 오렌지 뭐 이런 건가? 네 반갑습니다. 케이코님님 어제 뭐 출첵 이거 꼭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죠 물론 아닌데 시작하기 전부터 두근두근하면서 기다렸다가 출첵해 주시는 그 마음이 감사해서 저희가 꼭 한 번씩 읽어드리고자 하는 건데 뭐 들을 건 없고 하트나 드리는 거죠 뭐.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으로 확인해 주세요. 그 사이에 우리 척척 박사 강정수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요즘에 커머스라는 말이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네. 뭐 이커머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네. 온라인 전자상거래 얘기하는 네. 거고 라이브 커머스는 포털이나 아니면 홈쇼핑 같은 거 네. 실시간으로 보면서 소통하면서 네. 물건을 판매하는 건데 오늘은 퀵 커머스, 퀵 서비스 아니고요. 네. 퀵 빠르다의 커머스 상거래를 붙인 말을 가지고 오셨는데 퀵 커머스가 뭡니까 일단? 물건을 배달하면은 15분 내에서 1시간까지 늦게 걸려도 1시간 만에 배달이 되는 거. 보통 한 15분 만에 완주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목표인데 그만큼 빠르게 오는 거죠. 근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빠를 필요가 있느냐. 우리나라 배송이 새벽 배송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빠른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 사는 물건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갑자기 창문 열고 밖에서 놀고 있는 저를 불렀거든요. 야, 종세 가서 빨리 가서 계란 한 판 사와. 또는 당신 얼음도 사와. 뭐 네네. 이러면 저는 그걸 싫어하지 않았던 게 그러면 꼭 잔돈이 남거든요. 잔돈 내 거. 내 거죠. 네. 예를 들면 전구가 깨졌는데 야, 전구 좀 사갖고 와. 150원. 네네네. 뭐 이런 식의 것들 또는 네. 식용유가 똑 떨어졌어요. 그러면 뭘 좀 사갖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때 해가지고 새벽 배송 기다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또는 주말에 마트 갈 때 오늘 저녁에 식용유가 부족한 거예요. 사람들은 물론 준비성 있게 여러 개씩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든 사람의 일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배달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커머스 즉 급하게 정수야 불러서 아이들 시켜서 심부름 시켰던 이런 식의 배달의 품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데일밴드가 갑자기 상처가 났는데 데일밴드가 떨어졌어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생필품 중에서도 긴급하게 필요한 물건들에 대해서 배달한다. 또는 이렇게 더운 날 나 초콜릿 먹고 싶은데 이런 당이 땡기는데 마트까지 걸어가는 것도 귀찮아. 이런 가다가 분들도 당 떨어질라. 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로 이 퀵 커머스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커머스네요. 말 네. 그대로. 네. 그러면 가서 계란 한 판 사다 줘라고 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을 했다는 건데 네. 국내에서도 이 퀵 커머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네, 매우 뜨겁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우리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 보면 안에 들어가면은 비마트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반짝하는 사이에 갔다 오겠다 해서 비마트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비마트라는 서비스가 있고 네. 이 부분이 사실은 해외에서 대단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한국에서도 유사 업체들도 여기 다 뛰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비마트도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도 하겠다 해서 우선 송파구에 제안해서 지금 쿠팡이츠가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GS 리테일도 GS25라는 편의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서비스를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하는 기업들도 대단히 많고요. 네. 그래서 그 배달원으로 그 동네 사람들을 쓴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편의점에서 물건 갖다 주는 거는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알바를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새벽 배송 업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컬리라는 회사 말고요. 오아시스라는 기업도 뛰어들어서 있는데 규모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업계 2위 업체잖아요. 이런 회사들도 그렇고 백화점, 마트, 편의점 죄다 뛰어드는군요. 네, 그렇죠. 오아시스도 부릉이라고 하는 그 배달 전문 업체랑 결합을 해서 왜냐하면 새벽 배송 주로 트럭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사람이 걸어서 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퀵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브룩이라는 업체는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에브리데이라는 이 체인점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하고 또는 뭐 여기에 관련된 배달 업체랑 같이 조인트 벤처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신세계도 뛰어들려고 하고 있고요. 현대백화점도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모든 기업들이 다 뛰어든다. 전통적인 리테일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다고 보셔도 큰 과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그만큼 네.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건데 해외에서는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는 이것이 이제 발화점이 됐던 것은 코로나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코로나니까 가게를 직접 가기 힘드니까 네. 워낙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이커머스 점유율 자체가 5%가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20%가 넘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 20%를 넘어섰어요. 갑자기 5%도 안 된 나라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즉 시장을 간다든지 장을 본다든지 무언가를 구매한다는 건 직접 가는 거지. 이커머스에서 한다? 근데 거기에서도 이 퀵커머스가 떴습니다. 강제로 온라인으로 등 떠밀리는 시대가 됐군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편한 맛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그것을 이용하게 되는 이런 패턴이고요. 그다음에 터키 시장이 대단히 큽니다. 터키요. 터키에서도 터키가 의외로 식료품들을 신선 식료품들 대단히 야채를 많이 먹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엇인가 주말까지 기다렸다가 필요에 따라서 파프리카라든지 뭐 각종 야채들을 갖다가 신선 야채들을 많이 먹는 나라기 때문에 신선 야채들을 갖다가 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부족한 만큼만 배달하는 게티어라고 하는 퀵서비스가 퀵커머스가 성장을 했고 이 업체가 최근에 스페인과 이탈리아 업체들을 인수하면서 유럽 시장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고부프라고 하는 업체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대도시 중심으로 확장하고 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영국 지금 유럽 전역과 미국에서 이 퀵커머스가 가장 뜨겁게 성장하고 있는 하나의 산업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흔히 커머스 하면 늘 등장하는 그 회사 있잖아요. 네, A사. 아마존은 왜 여기 안 껴 있어요? 아마존은 이제 아마존 같은 데가 골치가 아픈 상황이 된 겁니다. 쿠팡도 지금 쿠팡도 지금 뛰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아마존은 다 자동화를 해서 2시간 배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써서 아마존 배달하지 않습니다. 다 가능한 로봇에 의해서 이건 영국에 있는 오카도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능한 로봇에 의해서 자동화를 해서 물류센터를 움직인 다음에 마지막은 트럭으로 움직이면서 배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빨라야 2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그러니까 소비자의 요구 요건이 다른 겁니다. 고객의 요구가 2시간 배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필요한 신선 제품을 내일 아침에 먹기 위해서 또는 내일 저녁에 먹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주문해서 오후에 받는다든지 이런 거지. 지금 전구가 나갔는데 가서 전구 사갖고 와야 돼. 나 지금 초콜릿 오늘 저녁이 아니고 내일 아침이 아니라 나 지금 초콜릿 먹고 싶은데 초콜릿 배송해 줘야지. 네. 이런 시스템에 아마존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아니 이게 무슨 시장이지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 대단히 아마존이 성장했거든요. 우리도 성장했는데 보니까 저 옆에서 스타트업들 새로 시작한 업체들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거고 놀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 그런 업체들을 인수하기 위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블룸버그 보도들도 있거든요. 과연 그러니까 인수를 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현상들이 아마존도 예측하지 못했던 즉 신선 배송이라고 신선식품 배송이라는 것은 새벽 배송도 그렇고 2시간에서 6시간이 걸리는 거였는데 지금 이거는 유럽은 10분 미국은 30분, 야. 한국은 15분에서 1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너무 빠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동화나 로봇에 의해서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대체를 해버린 거죠. 자전거나 오토바이. 네. 이게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배송이 빨리 된다는 건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잖아요. 상상 못하는 거죠. 저는 한 20여 년 전에 유럽 출장 가서 인터넷이 걸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으로 메일 하나 보내는데 오늘 보내면 내일 도착하겠더라고요. 전 독일에서 11년 살았는데요. 배송해가지고 온라인 주문해서 저는 아마존도 사용했었습니다. 네. 처음에 아마존은 3일 걸렸습니다. 3일. 네. 3일 걸리는데 사람들이 와 빠르다. 와, 그랬죠. 근데 이제 퀵커머스를 접하게 됐다. 10분.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서비스에 가입하고서도 하루 만에 와서 와 신기하다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나저나 이 퀵커머스라는 시장이 성장을 하면 기존의 신선식품 배송하던 업체들 긴장 좀 해야겠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퀵커머스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퀵커머스만 해서는 사실은 초콜릿 하나 배송해서
나오는 그 제가 어머니께 또는 아버님께 심부름을 해서 받은 그 잔돈은 제 몫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배송료가 평균 지금 한 2,000원 정도 되는 네. 거거든요. 2,000원은 배송하시는 분들이 배달하시는 배달 노동자들이 가져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도 마진이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플랫폼은 그러면 뭘로 돈을 겁니까? 그러니까 초콜릿 하나 팔고 식용유 하나 팔아서 계란 한 판 팔아서는 이 마진율이 그렇게 네. 작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일단 고객부터 모으는 거죠. 돈을 불태워서 고객부터 모으면 고객들이 여기다가 슬쩍 집어있는 거죠. 우리도 새벽 배송 시작할 텐데 새벽 배송 하지 않을래요? 라고 하면은 전구 사러 갔다가 데일밴드 사러 갔다가 그 다음날 오는 것도 하나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저녁 횟감도 하나 살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고객이 하나의 마지막 이 접점이 형성되면 여기다 다른 층위의 서비스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선 제품에 대한 배송도 올릴 수 있는 거고요. 또 지금 미국에서 지금 뜨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고프프라는 이 퀵커머스 업체가 한 것은 고스트 키친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고스트 키친이요? 네. 그 고스트가 유령 맞아요? 네, 그건 뭐냐면 한 빌딩이 있는데 빌딩에 그 안에서 직접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없는 겁니다. 근데 1층에는 분식, 2층에는 중식, 3층에는 한식, 뭐 양식, 뭐 네. 이런 식으로 다 있는 거죠. 우리 식으로 보면은 배달 전문 중국집들이 많았던 것처럼. 근데 그것에도 좁게 앉아서 사람이 먹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전혀 사람이 들어가서 먹을 수는 없고 다 배송만 전문을 합니다. 그런데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화 보여주기 위해서 CCTV가 촬영되고 있다든지 네. 대단히 자동화돼서 그러니까 만들어진 건 배송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들인 거죠. 배달 전문 백반집이 많이 생기는 그렇죠. 거군요. 근데 대단히 유명한 요리사들. 그래서 대단히 맛있게 정말 맛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비싼 돈으로 고용을 해서 되게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냥 평균 수준의 맛이 아니라 되게 맛깔스럽게 멋진 맛들을 내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산업 기지에서 예를 들면은 용산구에 하나, 여기 뭐 중량구에 하나, 뭐 성동구에 하나, 뭐 강남구에 하나 이런 식으로 구마다 크게 빌딩을 지어서 배달 전문 음식을 만드는 것을 고스트 키친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같이 또 왜냐하면 이런 주문을 하다 보면 킥 서비스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식욕이 뭐 먹고 싶을 때도 있는 거거든요. 네. 1인분? 그럼 바로 거기서 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확장들이 가능하고요. 지금까지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보시면서도 우리 국민들도 아셨겠지만 배달의 민족이 다 먹는 시장인 줄 알았더니 쿠팡이츠가 와서 지금 이렇게 이 시장이 크게 되는 것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이 시장이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서비스가 나오고 퀵커머스가 나오더니 또 거기다가 음식 배달도 이제는 고스트 키친이라고 하는 물론 이거는 이제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고스트 키친 여긴 유령이 나오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이름들을 짓겠지만 네. 이런 개념을 이제 고스트 키친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런 고스트 키친이 나오면 이것 또한 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의 입장에서 이게 참 고스트 키친이 나오면 곤란합니다. 만약에 배달의 민족이 고스트 키친을 한다. 그러면 송파구에서 고스트 키친용 건물 하나 만들었다. 그럼 송파구에 있는 나머지 음식점 점주들께서 배달의 민족 앞에서 데모하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이해 충돌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골목 상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것이 갈등 없이 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고스트 키친도 그 지역의 상권들에 있어서 배달 그러니까 먹으러 가는 것 어차피 여기 손님은 안 받으니까 네. 당장에 있어서 있는 지역 골목 상권에 있는 음식점들에 있어서 손님을 뺏어가지는 않겠지만 배달은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 배달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들이 사회적 갈등들이 유발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고스트 키친이 정착되기 시작한다라면 여기도 큰 판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달 하는 업주들과의 관계가 되게 신뢰감을 돈독한 관계를 형성했던 곳에서는 이걸 쉽게 버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곤란한 입장이 처할 거고 오히려 신생업체들이 이 부분을 치고 나가면서 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배달 전문 중국집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강북에 굉장히 유명한 무슨 셰프가 만든 그 밀키트를 네. 내가 당장 단조리 형태로 받아서 해먹을 수 있다. 이런 네. 시장이 전국으로 확산된다고 하면 네. 이게 소비자 후생은 높아질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단가는 올라갈 테고 네. 동네 백반집은 어려워질 텐데 네. 이게 작은 물품을 여러 군데로 즉시 배송하다 보면 네. 우리가 구입하게 되는 단가 자체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슈퍼마켓 가면 과거에 1,000원짜리 사면 100원 쌌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청취자분들께서도 그걸 경험하신 세대도 있으시고 없으신 세대도 있겠죠. 근데 마트 가면서
우리 편의점 가면서 가격이 좀 올랐거든요. 조금 비싸지죠. 네, 비싸졌고 근데 그나마 할인이 있어서 2+1이라든지 이런 상품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퀵커머스 가면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볼 때는 평균 단가보다 5%에서 10%가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건 낱개로 파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편의점하고 지금 우선은 GS 같은 경우 가격을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고 2+1 퀵 상품도 있어요. 근데 편의점 자체가 이미 가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조금 더 비싸지만 원래 대량 구매가 싼 편이죠. 근데 그렇죠. 1인 가구도 요즘 많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정말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정말 무식하게 샴푸도 이따만 썼었잖아요. 웬 샴푸가 이렇게 크고 싸냐. 저희 집도 예전에 대식구라서 네. 짐승용량 샴푸 사서 쓰곤 네, 근데 했죠. 점점 네. 그것까지 끝까지 쓰다 보면 지겹기도 하고 그쵸. 오히려 남는 거 버릴 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에 맞는 적정 용량들을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식재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차피 양파 한 폰에 사면 싸가지고 샀는데 한 반은 썼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는 이런 소량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요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집에 뭘 쌓아두기엔 우리 집이 너무 작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깨달은 분들이 많아서 슈퍼에 냉장고가 있는데 굳이 우리 집 냉장고를 슈퍼에 창고가 있는데 굳이 내 창고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그 개념이 싶어요. 이제 처음에 아마존이 프레시 신선 상품을 하면서 그랬던 거거든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도 좀 저한테 가끔 전화해서 뭐 냉장고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한 고장났냐 그랬더니 이미 있어요. 냉장고도 있고 김치 냉장고도 2분 사시거든요. 하나 더 사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과거의 개념은 냉장고에 쟁겨놓는 것이 부자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든든한 거죠. 네. 예, 쌀독에 쌀 네. 채워놓는 그런데 그런 느낌인 지금 거죠. 유럽이나 미국은 부자일수록 냉장고가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냉장고가 작아지고 배송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요구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필요할 때 많아지거든요. 즉시 신선하게 받아서 그래서 그만큼만 먹을 만큼만 쓸 대신 서비스 만큼만 비용은 좀 지불을 하고. 하더라도 이것이 냉장고 크게 가지면서 정리 빵빵하게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1인 가구는 당연하게 집도 규모도 작을 뿐더러 네. 또 아파트에 살지 않을 경우에는 이 배송한 것들이 사라지는 이런 뭐 사고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서 10분 뒤면 저 지금 주문하고 옷 좀 갈아입으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이런 식의 어떠한 이 흔히 말해서 끊김없이 우리가 과거에 넷플릭스라든지 영상을 보면서 심리스 뭐 이런 단어를 썼던 것처럼 오프라인에 있었던 소비마저도 되게 끊김없이 연결되기 때문에 굳이 무언가를 창고에 쌓아두거나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퀵커머스라든지 다양한 배송들의 빨라지는 속도에 맞춰서 제 삶이 새롭게 라이프 스타일이 구성되는 이러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 역시 코로나라는 아주 커다란 추동력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대적인 요구인 것 같기도 하고 파면 팔수록 계속 생성되는 니치마켓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상권,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병원을 나와서 제가 의사가 처방을 해주면 처방전이 자동으로 모바일로 들어가서 네. 집에 가면 약이 배달되어 있거나 그 다음날 배달이 옵니다. 당연히 약국하고 갈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고 법정에서도 이것을 약사협회에서 이거를 불법화시키는 소를 냈었는데 기각됐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이 문제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마찬가지로 퀵커머스가 일어나면 배달하시는 분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오토바이 수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거고 그렇죠. 그분들의 노동 조건도 사회화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근데 국민들은 편해지는 거거든요. 시민들은 생활이 편해지는 건 맞습니다만 이 생활이 편해지는 만큼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치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어떠한 연착륙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수많은 오토바이, 앞으로 더 늘어날 오토바이들을 전기 오토바이로 바꿔가는 그런 필요하죠. 작업들도 이 거간꾼을 해주는 플랫폼 업체들한테 이런 책임을 좀 지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공부할 게 참 많습니다. 오늘도 척척박사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